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팁은 학생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해두시는 겁니다. 전년도 담임 선생님이 계신다면 여쭤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나이스 학생부를 보시면서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은 무엇인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사전 조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나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지? 라고 학생이 생각하도록 만들어 선생님에 대한 호감과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폐쇄형 질문보다는 주로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질문에 육하 원칙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번 체육 시간에 재밌었어? 대신 이번 체육 시간에 어떤 활동이 재밌었어? 이번 체육 시간에 힘들었니? 대신 이번 체육 시간에 언제 가장 힘들었니? 이번 체육 시간에 누가 너를 도와줬니? 지연이요. 지연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육하 원칙을 활용하셔서 질문하시면 학생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고 무르르듯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도 질문 던지실 때 육하 원칙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팁입니다. 계속 교사가 질문만 하면 학생이 조사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적절히 선생님의 생각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민서봐, 그동안 우리가 했던 교실놀이 중에 어떤 교실놀이가 가장 재밌었니? 저는 미식피구요. 아, 그러니?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교실피구가 제일 재밌어 보였는데 너는 미식피구가 제일 재밌었나 보구나? 네, 선생님. 오늘 또 새로운 교실놀이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원래 방식대로 대화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학생에 대한 사전조사를 먼저 하고 대화 중 질문에 육하 원칙을 넣으면 됩니다. 선생님,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찬호와의 상담인데요. 찬호야, 너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니? 저는 체육 시간을 제일 좋아해요, 선생님. 그렇구나. 선생님도 체육 좋아하는데. 선생님은 전국 배드민턴 대회에서 우승도 해보고 턱걸이도 한 번에 20개를 할 수 있단다. 선생님 때는 말이야, 너희들처럼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친구들하고 매일 밖에서 운동 경기도 하고 떡볶이도 사 먹고 집에 늦게 들어가면 엄마한테 혼나고 그랬단다. 선생님, 제가 저지른 실수를 발견하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선생님께서는 학생과의 첫 상담 시 유용한 팁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는 대화 중 교사의 말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첫 상담 시 학생의 말보다 교사의 말이 많아지면 학생들은 상담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반대로 학생이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말할 수 있도록 교사가 잘 들어주고 좋은 질문을 던져주면 학생은 그 상담을 긍정적으로 기억하게 되어 선생님과의 다음 상담을 기대하게 됩니다. 찬호야, 오늘 체육활동 재밌었니? 네. 너는 학교 오면 행복하니? 네. 선생님 중에 가장 좋아하던 선생님이 누구니? 박민재 선생님이요. 너는 키가 얼마니? 잘 몰라요. 제가 저지른 실수를 파악하셨나요? 저는 답이 yes나 no로만 정해져 있는 폐쇄형 질문만을 활용했습니다. 물론 폐쇄형 질문도 때때로 필요하지만 학생과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개방적 질문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사가 새학기 들어 걱정되는 부분, 교사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것, 교사가 요즘 관심 있는 것을 대화 중간중간에 학생의 반응에 맞춰서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의 마음이 열리거든요.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학생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찬호야, 선생님이 새학기 들어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수업에 잘 따라와 줄지, 또 친구들 간에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 혹시 찬호는 새학기 들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니? 아, 선생님, 저도 다른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싶고요. 올해는 키도 좀 많이 크고 싶어요. 그렇구나. 올해 찬호 키가 많이 컸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는 대화하실 때 학생의 눈을 자주 바라보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깊이 있게 의식하고 있다는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계속 눈을 바라보는 건 힘들겠지만 되도록 학생과 눈을 마주치며 말을 한다면 훨씬 더 학생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교사보다 학생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둘째, 개방적 질문을 주로 활용하되 중간중간에 선생님의 이야기도 하기. 셋째, 학생의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 팁을 조화롭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작년에 제가 맡은 반에는 갈등 관계에 있는 두 명의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지연이와 교무실에서 상담을 했는데요. 지연아, 혹시 효린이가 왜 싫은지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니? 선생님, 걔는 항상 친구들끼리 놀러 가면 돈을 안 들고 와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자주 뭐 사주거든요. 근데 그저께 처음으로 제가 돈이 없었을 때 효린이한테 500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걔는 돈이 있는데도 안 빌려줬어요. 그랬구나. 돈이 있는데도 안 빌려줬다는 말이지? 네, 저는 항상 사줬거든요. 걔가 돈을 안 들고 왔을 때마다 매번 사줬어요. 그래, 너가 항상 그렇게 사줬는데도 걔가 그랬단 말이야? 네, 걔한테 이제 아무것도 해주기도 싫고 마주치기도 싫어요. 선생님, 제가 말하는 방식을 파악하셨나요? 저는 대화 중 지연이가 마지막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말해줬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다시 말해주는 것은 제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지연아, 너 효린이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친구 사이 그러면 안 돼. 어떠신가요? 이렇게 말한다면 공감할 줄 모르는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학생이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너가 옳다, 지연이가 옳다 라는 것을 선생님이 꼭 말해줘야 합니다. 그렇구나. 지연이는 그만큼 노력했는데 효린이는 너의 그런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너가 잘한 거야. 학생이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기 때문이죠. 지연아, 너가 평소에 효린이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가 혹시 있니? 딱히 이유는 없어요. 그냥 친구니까 서로 돈이 없을 때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치. 지연이는 마음이 참 따뜻하구나. 그동안 너의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겠다. 효린이가 너에게 돈을 안 빌려줬을 때 너의 마음은 어땠니? 배신당한 느낌이었어요. 완전 화가 났었어요. 그래, 선생님이 생각해도 너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혹시 효린이가 왜 그렇게 행동했었을 것 같은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전 잘 모르겠긴 한데, 뭐, 제가 싫거나 아니면 걔가 원래 그런 애거나, 뭐 돈이 없었거나, 셋 중 하나겠죠. 그래, 너가 잘 파악했다. 사실 효린이가 씀씀이가 부족한 이유를 선생님은 잘 알고 있거든? 마음이 따뜻한 지연이가 조금은 이해해줘야 하는 상황이 있어.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공개는 못하겠지만. 제가 활용한 방법은 적절한 후속 질문을 던진 겁니다. 후속 질문이란 학생이 조금 전 말한 것에 대해 추가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그건 왜 그랬니? 그땐 어떻게 느꼈니? 처럼 왜, 어떻게에 대해 물어보는 겁니다. 후속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이 한 번 더 사건의 이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고 자신의 말에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대화 속 마지막 말 반복해주기, 너가 옳다라고 지지해주기, 왜, 어떻게와 같은 적절한 후속 질문해주기입니다. 학생과 개인 상담하실 때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선생님, 쓰레기를 주워준 학생을 어떤 말로 칭찬해주면 좋을까요? 와, 민섭이는 정말 착하구나. 라고 칭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형용사를 붙이는 방법은 학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하다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나는 착한 학생이라는 라벨이 붙여지기 때문에 학생이 그렇게 행동해야만 하는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칭찬해주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정과 결과 그리고 선생님의 마음을 차례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민서봐, 너가 도와준 덕분에 선생님이 청소할 일이 많이 줄었어. 정말 고맙다 민서봐. 이렇게 해요. 그렇다면 그림을 잘 그린 학생은 어떻게 칭찬해 주면 좋을까요? 민서봐, 우리 민섭이는 정말 미술을 잘하는 학생이구나. 라고 칭찬하기보다는 민서봐, 너 미술 시간에 되게 열심히 노력하던데 정말 멋진 그림을 완성했구나.
너의 그림을 보니까 선생님의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데? 라고 선생님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친구가 수학 문제 푸는 것을 도와주는 학생은 어떻게 칭찬해 주면 좋을까요? 민섭이가 선생님 대신 친구들을 도와줘서 선생님이 되게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 선생님을 도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요. 요약하자면 과정과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선생님의 마음을 차례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 민서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래? 아, 네. 제가 1층에 있었는데 갑자기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까 석대가 민준이의 멱살을 잡으면서 때리고 있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이 석대를 계속 말렸는데도 민준이를 계속 때렸어요. 민준이는 맞고만 있고요. 음, 친구들이 말렸는데도 계속 민준이를 때렸다는 말이지? 네, 엄청 세게 때렸어요. 그래서 민준이는 코피가 나서 보건실에 갔다 오느라 교실에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 민준이가 코피가 났었는데 일단 보건실에서 치료는 받았다는 말이지. 네, 선생님, 저희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셨나요? 학생이 자신의 말에 교사가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려면 학생이 하는 이야기를 요약해서 되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사가 없을 때 발생한 상황에 대해 물어볼 때도 자주 활용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이클 라크로스의 연구에 따르면 상담을 할 때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며 배꼽을 상대방 쪽으로 해서 정면에 앉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 자세를 취해서 상담을 하면 이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지므로 상대방이 진정성을 느낀다고 합니다. 교사가 학생과 대화를 할 때 무릎을 구부려서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후광 효과라고 하는데요. 의사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눈을 마주치지 않고 몸을 옆으로 향한 채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있는 의사에 비해 2배 이상 호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습관이므로 학생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몇 번만 연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태도가 몸에 배입니다. 선생님이 나의 말에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려면 첫째, 학생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되물어주기. 둘째, 눈, 배꼽, 상체를 학생 쪽으로 향하기입니다. 민서봐, 너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니? 컴퓨터 게임이요. 그래, 컴퓨터로 하는 게임을 좋아하는구나. 그 중에 어떤 게임을 가장 좋아하니? 피파 온라인이요. 피파 온라인. 우와, 피파 온라인 선생님도 할 줄 아는데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볼까? 선생님, 진짜요? 진짜지. 선생님은 거짓말 안 쳐. 와, 선생님, 약속한 거예요. 그래, 약속할게. 선생님, 제가 말하는 방식을 파악하셨습니까? 저는 학생이 사용하는 단어를 그대로 활용했는데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첫 만남 시 상대방이 사용하는 단어를 그대로 활용하면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는 학생을 말해 너는 온라인 게임에 관심이 많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학생이 말한 그대로 컴퓨터 게임이라는 단어를 활용했고요. 학생이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말하자 저는 그 축구 게임 선생님도 좋아하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학생의 말 그대로 피파 온라인 좋아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학생의 말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말해주는 대신 학생이 사용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 대화한다면 쉽게 학생과 라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관점이 아닌 학생의 관점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니까요.